잠만 자는 도시, 침상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낮에는 일자리가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도시를 말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부족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및 대규모 주택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 확충이 주거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인구가 많은 침상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흔히 지옥철로 불리는 매우 혼잡한 지하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상도시와 반대되는 도시 개념인 자족도시가 있습니다. 자족도시는 도시 내부에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주거 기능과 경제활동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직주 근접 환경은 통근 시간 단축과 함께 높은 수준의 주거 만족도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도시가 침상도시의 특성을 갖는지 혹은 자족 기능을 확보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활동인구 비율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이에 대한 중요한 분석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지표는 특정 지역의 15세 이상 상주 인구 대비 실제 해당 지역 내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냅니다. 해당 비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지역의 상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유입되는, 즉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임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상주 인구 중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우리가 흔히 배드타운이라 부르는 도시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서울의 핵심 업무 지구인 중구와 강남구를 예로 들어보면 중구는 지역활동인구 비율이 무려 334%, 강남구는 233%에 달합니다. 즉 서울의 중구와 강남구는 낮 시간 동안 일을 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의 두세 배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침상도시와 자족도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선정의 기준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지역활동인구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 7위는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2025년 1월 1일에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위로는 수원, 용인, 안산과 접해 있으며 아래로는 오산과 평택이 접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도시로 대한민국에 있는 시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화성시가 지역활동인구 비율이 108%로 일자리가 많고 거주 인구가 적은 도시 7위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도시는 일자리가 없는 침상도시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배드타운 7위는 의왕시입니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으로 성남과 용인, 남쪽으로 수원, 서쪽으로 군포와 안양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인구를 보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15만 명 정도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백운호수, 발화산 자연휴양림 등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지역 내 대규모 산업 기반보다는 주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6%로 일자리가 부족한 침상도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6위는 평택시입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남쪽으로는 아산시와 천안시, 북쪽으로 화성, 동쪽으로 안성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평택시 인구 현황을 보면 1995년 32만 명이었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6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평택항, 주한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평택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109%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거주 인구가 많은 도시 6위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서울 북서부와 인접해 있으며 파주, 김포, 양주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2014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현재는 107만 명입니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주거 단지들이 있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스마트타운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고양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5.7%로 거주 인구 중심 도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5위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는 평택, 용인, 이천 등과 인접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도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면 1990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19만 명입니다. 안성시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물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109.4%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5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거주 인구가 많은 침상도시 5위는 군포시입니다.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서쪽과 남쪽으로 안산시, 동쪽으로 의왕시와 접해 있습니다. 군포시는 2014년에 29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25만 명입니다. 1기 신도시인 3본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의 산업 기반보다는 주거 기능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군포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5.7%로 경기도 침상도시 5위였습니다. 이어지는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자족도시 4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입니다. 9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메가시티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기업 본사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거주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종로 등 핵심 업무지구로 수도권 전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112.4%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 인구가 많은 도시 4위입니다. 4위는 수원특례시입니다. 수원시에는 경기도청이 있으며 경기도의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수는 약 120만 명으로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용인, 남으로 화성, 북으로 의왕, 서쪽으로 안산시와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영통구나 광교 신도시 등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 내 일자리만으로는 모든 거주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대도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울 및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상당합니다. 수원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5.4%로 수도권에서 거주 인구 중심 도시 4위였습니다. 3위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 3위는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지리적으로 남으로는 용인, 서로는 과천과 의왕, 동으로는 광주, 북으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해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거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BT 등 첨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110.5%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3위였습니다. 이어지는 침상도시 3위는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남쪽으론 평택시, 그리고 삼면으로 화성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면 이웃한 화성시나 평택시만큼은 아니지만 1995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24만 명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가격과 교통 편의성으로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세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거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으나 지역 내 일자리가 거주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침상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1.4%로 수도권 베드타운 3위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2위는 이천시입니다. 이천시는 경기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으로 여주, 북쪽으로 광주, 서쪽으로 용인과 안성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인구는 1995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22만 명이 넘습니다. 이천시는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요충지입니다. SK하이닉스 본사를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 및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도자기와 쌀로 유명하지만 산업도시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며 외부에서의 노동력 유입이 활발합니다. 이천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122.1%로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수도권 베드타운 2위는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에 있는 도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서울, 동쪽으로는 남양주, 북으로는 양주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고산지구와 민락 2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수는 46만 명입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지만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매우 많은 대표적인 침상도시입니다. 미군 부대 이전 부지 개발, GTX-C 노선 연장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기능 중심의 도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의정부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0.9%로 거주 인구 중심 도시 2위였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1위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북쪽으로 서울, 동쪽으로 성남, 남쪽으로 의왕, 그리고 서쪽으로 안양시와 접해 있습니다. 과천시 인구는 7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 5만 6천 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으나 2기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정부 제2종합청사가 위치했던 행정 중심 도시였으며 현재도 정부 과천청사 관련 기관과 연구시설, 기업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공원, 경마공원 등 대규모 시설 관련 종사자도 많습니다. 과천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도 유명하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일자리가 많아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과천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122.4%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의 배드타운 1위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는 서쪽과 남쪽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동쪽과 북쪽으로는 남양주와 접해 있습니다. 인구를 보면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 갈매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시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현재는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구리시는 서울과 매우 가까워 일찍부터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갈매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이 있었지만 지역 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 상당수가 서울 등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전형적인 침상도시입니다. 구리시가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 80.7%로 잠만 자는 침상도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와 일자리가 없는 침상도시를 지역활동 인구 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들은 주로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본사, 정부기관 등이 밀집해 있거나 수도권의 핵심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들은 대부분 서울 또는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여 발달한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와 거주지의 불균형은 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삶의 질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과학자 채널에서는 멤버십을 통해 엑셀로 정리된 금매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